자,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그래요. 누가 뭐래도 이준석 전 대표. 많은 분이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함으로써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이 내용인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3번 도전했던 노원 왜 떠나나? 원래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 노원구, 서울 노원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구 얘기를 자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제도 대구를 방문하면서 뭐 기차,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또 이 얘기를 꺼내놨죠?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사실 대구의 12개 지역구 모두 다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어제도 언론 인터뷰 중에서 대구 얘기를 꺼냈고요. 오늘도 역시 대구 얘기를 꺼냈어요. 계속 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병입니다. 원래 지역구가. 노원병에서 끝까지 뭔가 승부를 내보겠다. 그런 얘기를 자주 꺼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생각이 바뀐 걸까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정치를 한다면 가장 진한 추억이 묻어 있고 가장 바꾸고 싶은 동네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보람사거리 일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고 상계동에 대해서는 진심입니다. 저는 나가는 게 기본 계획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윤핵관들이 갖고 장난치려고 하면은 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전 대표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했던 나는 상계동 사람이고 상계동 주민들과 진심이고 노원병이 진심이다 이런 표현을 쭉 해왔거든요. 이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명분들을 자꾸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노원병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이 3번이나 출마하면서 지역 주민들께 약속하고 다져왔던 일들을 적절하게 잘 매듭짓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노원에 공천 준다? 노원의 가공들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영악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를 리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김병민 최고위원은 아니 노원병에 뭐 진심이라고 얘기할 때가 언젠데 왜 이렇게 의문제기.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며칠 전에 노원병 가면 100%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왜 진심이라던 노원병 출마를 최근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구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럴까요?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셨죠. 지금 노원병에서 저희 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들 아니면 뭐 나가서 무소속이든 신당이든 출마한들 거기서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등원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방법이 노원병만은 출마하면 안 되는 걸로 그런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윤핵관들에게 탄압을 받아서 탈당 또는 뭐 신당 창당 이렇게 가면서 지역구까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바꾸는 그런 작업 중에 있는데 김병민 최고가 얘기했듯이 지역구를 옮기는 것에 대한 명분은 아직까지 제가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비례대표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입으로 얼마 전에 비례정당 같은 건 안 한다. 수권정당, 전국정당 만들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례로 출마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땐 적어도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무소속이든 뭐 신당이든 나가서 가장 당선 가능한 곳은 본인의 출신지라고 주장하는 대구. 대구에서도 가장 야성이 강한 지역을 아마 꼭 집어서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윤희석 대표님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의 진심은 진짜 속내는 그 속내가 접근하고 있는 그 접근 거리로 봤을 때 신당이라는 게 더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다음 총선에 당선이라는 쪽에 더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신당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지금
같이 하고자 한다고 예상되는 분들하고 끝까지 결합될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럼 무소속이 제일 홀가분하죠. 거기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대구에서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붙어서 자기가 싸우겠다. 그럼 반개혁적이라는 인물이 뭐겠어요? 예. 최다선 의원일 겁니다. 그분의 지역구가 김부겸 전 의원이 됐던 지역구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대구의 수성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수성이 갑을이 있는데 둘 다 해서 국회의원 하셨던 5선 의원이니까 주호영 의원이죠. 아마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제 생각엔 갑에서 출마할 걸로 굳이 하자면 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 이번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네. 왜 진심이라도 노원 똑같은 질문이에요. 노원병 얘기를 꺼내는 대신 요새 대구라는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구 얘기를.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은 뭐 대구 행도 잦고 대구 얘기를 자주 한다 그래서 3번 출마했던 노원병에는 이제 더 이상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전략적인 모색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다른 변수는 하나도 없고 본인 예. 지역구만 옮기는 거라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난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창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큰 변화 이런 것들도 이 본인이 계획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전략적인 출마를 검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아직도 그것도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출마라는 게 이게 참 묘한 표현이란 이게 말이에요. 지금. 전략적인 출마까지 이어질지 전략적인 언급에 그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어쨌든 보수 정당의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지역이 대구잖아요. 예. 대구가 이제 보수의 본산인데 얼마 전에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거론하면서 뭐 살찐 고양이 이런 표현들까지 그렇습니다. 했어요. 보수의 본질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언급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고. 예. 근데 저게 이제 본인 출마까지 이어진다면은 본인도 어쨌든 정치 생명을 걸고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데 예. 이게 대구에 출마하면 그럼 당선되냐 모르는 거죠. 선거라는 건 해봐야 아는 예.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한다면 당연히 100% 당선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이걸 국민의힘이 노원병의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니 안 하니 문제를 가지고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예. 논평할 문제가 아닌 게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강남 3구 빼고 예. 서울 전역에서 가장 득표력이 있었던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예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도 만약에 강남 3구 이외에 예. 노원에서 국민의힘 공천받고도 이준석이 안 될 상황이면은 서울 지역에 강남 3구 빼고는 될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윤석 전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뭐 이준석 비난 소재로 쓸 게 아니고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고 노원병에 나가서 떨어질 정도면 강북은 거의 전멸이라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강북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누워서 침 뱉기 같은 얘기인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걸 갖다가 뭐 이준석 공격용 예. 소재로만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할 문제는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살짝 정정할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저희가 21대 때 8석이 서울에서 됐는데 9등을 했느냐? 아니에요. 16등 했습니다. 9등은 차점으로 떨어진 데는 오세훈 시장 거기 2.6% 광진을 그다음 10등이 강동갑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6등 했다. 16등이다. 네, 9등 아니다. 8.79% 차이로 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득표력이 제일 높은 그런 후보라는 얘기는 등수 정정을 좀 다릅니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료가 알겠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또 데이터를 또 이렇게 외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본인 무슨 공천 얘기를 하면서 뭐 약간 취지가 이랬었죠. 누군가 장난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대구 얘기를 꺼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 전 대표의 대구 출마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이와 관련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출마 가능성과 관련된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말에. 예, 이 대표가 그 영남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진짜 신당이 돼서 예. 그 진정한 보수의 가치 저는 이제 보수의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 보수의 가치를 담은 그러한 신당이 된다면 본진에서 싸우는 게 맞죠. 네. 신당에 대해서 좀 야멸차게 그 전망을 하면 네.
신당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떠들고 생각나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혼자서 대구 무소속으로 갈 거예요. 이건 예전부터 그 기획했던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영석,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석이면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명분이 아예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무언을 빕니다. 무언을 빈다. 이건 돌려주는 건가요, 발언을 이거? 민현주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죠. 매우 낮다. 네, 매우 낮죠. 근데 이 출마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 보면 아까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갈 거다 하는데 무소속으로 그냥 홀로 출마하는 상황도 있고 신당을 만들어서 그 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 좀 달라질까요? 저는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예. 김금식 전 교수께서 저렇게 말씀한 가장 큰 이유는 대구에서 사실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뭐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구상하는 계획 중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혹시 계속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그리고 내가 보수의 본류다, 내가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렇게 자꾸 보수 진영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을 계속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혹시 국민의힘이 굳이 이준석 전 대표와 자잘한 싸움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 총선에서 너무 큰 이슈, 다른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준석 이슈에 매몰될 수 있는 것을 피하고자 하면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무공천 내지는 약한 후보를 낼 그럴 기대도 작게라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네, 그렇다면 신당 창당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이준석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그거 하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건 신당 창당보다는 무소속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무소속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주목 안 하죠.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거는 향후에 다시 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된다면 내가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해서 국민의힘 보수 진영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당을 창당해서 신당 창당한다는 말을 안 하고 지금부터 무소속이 나간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한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불평불만이 많아서 나가는구나. 근데 지금부터 세력을 모으고 뭔가 정치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였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그냥 좀 놔둘까?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작은 기대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글쎄요, 이번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치룬 첫 번째 총선이라서 이준석 대표의 그 기대에 부응할 전략이 나올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거는 사실은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민현주 전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친하십니까? 안 친하십니까? 예전에는 뭐 같이 정치적인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면 요즘엔 멀어졌다 이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서영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선거는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전체 상황을 보면 노원 같은 경우도 이준석 전 대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요. 원어부대면이 되기 싫은 거예요. 노원에서 출마했을 때는 그들 중에 하나로서 소속되는 이준석으로 기억될 겁니다. 당선된다 하더라도요. 물론 어렵겠지만요. 원탑이 되기 위해서는 대구를 가야 되는 것이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척점을 하는 거는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보수의 심장인 대구로 가야죠. 거기에 가서 정치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즐기는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늘 그렇게 선택해 왔어요. 지금 하이 리스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금 봐서는 리스크가 크지만 돌아온 리턴이 크기 때문에 대구를 선택했던 것이고요. 현재 보면은 저는 신당 창당을 밑자락에 깔고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행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당 창당의 삼지대 스펙트럼을 크게 넓혀 놓고요. 대구에서 본인이 승부를 보고 결국에 이 대구에서 만약에 본인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예. 향후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준석은 본인이 말한 건강한 보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매우 이게 계산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이 요인도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인원 혁신을 던진 것 중에 예. 하위 10% 공천 배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됐을 때는 예. 민주당이 당시 2016년 김상곤 혁신위에서 그걸 실행했을 때 배제됐던 분들이 다 국민의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신당이 성공을 했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지금 기다리는 여러 가지 천라지망을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머릿속에 해놓고 나서 예. 호랑이를 잡으러 대구로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가 갑자기 무슨 호랑이 굴 같은 이런 뭐 묘사가 됐는데 요거는 요 마지막으로 윤석 대변인 일단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뭐 무소속 출마를 하든 신당을 통한 출마를 하든 윤석 전 대표가 그런 식의 출마를 할 경우는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이런저런 부담 아닙니까?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저희 당 당원이던 유력한 분이 나가서 다른 쪽의 어떤 정치 방향을 갖고 한다는 게 도움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뭐 당선 가능성 이런 걸 꼭 집어 얘기하기보다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총선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소속으로 여러 번 지역 옮기다가 결국 대구 수성갑에 가서 당선이 되는데 예. 겨우 됐어요. 2.7%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마저도 당대표 2번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마저 예. 겨우 무소속으로 겨우 2.7% 차이로 당선이 그럼 당시에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겨우 이겼다는 거죠? 예, 2.7%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과연 당시에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느냐. 예.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이 될 수는 있어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 무소속이든 신당이든 지금 상황이면 추가 동반 탈당자도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파괴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대구 얘기를 자주 하니까 뭐 매일 해요. 내일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무슨 기회가 되면 지금 질문을 받고 비슷한 대답을 하면서 조금씩 더 진척된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 사실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최근에 만났었는데 오늘은 약간 주선자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3자 회동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온 설명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뜻은 함께 한다고 느끼고 저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비명계래 그거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비명계가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저 뭐 어디로 가든지 가는 거지. 지금 솔직해서 비명계라는 사람들은 이 민주당에 있으면은 공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공천이 보장된다면 비명계도 민주당에 다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비명계하고 같이 해야지 뭐가 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안 해요. 오늘이 55%인가? 원래 며칠 전이 50%고 하루 1%씩 오른다니까 오늘이 한 55%. 전 진짜 하나도 걸 생각 없고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갑자기 국정기조를 전환한다. 18개월 동안 혼란대에서 겸허하게 사과한다. 그럼 신당하고 싶어도 동력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해줄게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금태섭 의원이 그거보다는 야심이 크더라고요. 저는 뭐 정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큰 도둑을 좋아하고요. 금태섭 의원이 적어도 고양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당연히 열어놓죠. 오늘 뭐 그것을 그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어떤 이견은 보지 못했습니다. 55%니까 얼마 전까지 절반이라고 얘기하고 하루에 1%씩 늘어난다는데 벌써 55%로 갔어요. 그럼 이거는 승패가 기운 거잖아요, 지금요. 한쪽으로. 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계속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 그 앞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 소영주 부대변인.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과 비명계가 거기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뭐 안 되니까 공천 안 되니까 나와서 하는 거 이런 부분 생각하지 마라. 근데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명계와 접촉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일부 의원은 만났다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명계 문제는. 저는 지금 이제 금태섭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는데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서 막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비명계
거기는 안 돼. 뭐 약간 이런 식이란 김치국물 말이에요. 마시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님들이요. 김종인 위원장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런 말로 되돌리고 싶은데. 아니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나고 싶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별개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지금은 뭐 이준석 신당이네 금태섭 신당이네 하는데 저는 지금 가만히 지켜보면 예. 김종인 신당입니다. 김종인 신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양양자 의원도 만나서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나서 이준석까지 붙여서 본인이 구상하는 신당을 지금 조립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립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길을 계획 가지고 가는데 그걸 하나하나 끌어모아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설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근데 그 조립 그런 행동을 과정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립 과정에서 비명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를 일단은 쳐내고 가자라는 구상이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고요. 예.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트럼을 좀 넓게 쓰자라는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비명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서운하네요. 또 갑자기 또 서운하시다고. 뭐 왜냐면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예.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 예. 뭐 우리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께서 어디 기웃기웃거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약간 두둔을 하시는 듯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영상이 오늘 회동한 뒤에 나온 건데 회동한 뒤에 또 글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내용 좀 확인해 보죠. 금태섭 의원과 만났다. 그래서 정치 개혁 주제로 대화한 기회가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뒷부분에요. 정치 개혁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라고 딱 열어놨어요. 그럼 앞으로 많은 사람을 더 만난다는 뜻이 되는데요. 오늘 마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는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셨다고요? 네. 그럼 만나셨는데 누가 연락을 먼저 하신 건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아니 뭐 평소에도 교류가 있고 예. 방송이나 이런 데 오가면서 그동안에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자리는 아니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부산에서 인유한 위원장과 그 영어 대화가 있었던 다음 날이에요. 그게 토요일이었고 지금 만나신 거 일요일이니까 예. 하루 뒤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경위나 자초지종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신당 창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예. 그날 비교적 좀 본인 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고 신당 관련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어떤 얘기를 꺼내놨습니까? 일단 저는 그동안에 방송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이준석 신당 좀 2030과 같은 예. 젊은 층 표심을 겨냥한 경쾌하고 몸이 가벼운 특히나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비례 신당 같은 걸 한다면 아주 큰 성공은 아니어도 예. 일정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럴 의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얘기하는 거는. 그럴 의사가 없다라는 건 비례 정당은 하지 않는다. 비례를 목표로 한 정당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로 그 좀 스펙트럼이 넓은 전국 정당, 수권 정당을 수권 정당. 예, 정당을 만든다면 그런 정당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비명계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려고 한다. 근데 이제 비명계 그래서 누구냐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고 이제 알려졌고요. 이상민 의원은 본인 스스로 또 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날도 TK 영남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던데 사실 근데 그건 앞서 했던 얘기하고 좀 모순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전국 정당 스펙트럼 넓은 정당하고 근데 영남권 중심의 정당. TK 색채가 강한 그리고 보수 본진에서 뭔가 이제 국민의힘과 예. 대립 구도를 강하게 하는 이런 정당은 좀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확실한 자기 생각이 다 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느낌이었고 저도 평상시에 삼지대에서 정치를 해왔고 예. 또 삼지대에 관한 저의 지론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제 의견이나 또 제가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줄 수 있는 조언, 뭐 또 제가 생각했던 어떤 구상 이런 예. 것들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결합하는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물어보지 질문이나 않겠습니까? 해석이 혹시 당시 그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같이 하자는 분위기로 얘기한 건 아닌지. 아니 이제 스펙트럼 넓은 정당을 하자는 취지에 예. 뭐 저처럼 정의당 진보정당에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 얘기도 만나서 듣고 접점을 찾아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 의도는 저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고 예. 그러나 당장 뭐 어떤 그 결론을 내리는 건 없고요. 일단 이게 서로의 구상이나 또 서로가 생각했던 바가 맞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지금 양당의 양극단이 벌이고 있는
관용도 자제도 없는 한국 정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예. 한국 민주주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이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의식이 있다면 예. 그런 대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저는 공통분모들이나 이런 걸 찾아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국민들이 좀 논리와 상식에 기초해서 이견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치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충분히 이 대화가 통하는 예. 파트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더 통한다면은 박원석 전 의원님도 같이 하실 생각은 있다 이겁니까? 저는 원래 지론이요. 예. 그 내년 총선에 특히 양당의 양극단 정치를 넘어서서 예. 이 정치 개혁을 이루고 정당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진영을 넘어선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었고 그 점에 있어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해볼 생각입니다. 약간 열어뒀다라는 느낌인데요. 자, 그런데 이 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해서 만들 것 같기도 한 이 신당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에 평가가 있죠. 일단 좋지는 않은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회동 전에 꺼내놓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 정치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그 고민도 많이 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게임하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신당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밀고 당기기 하는 전략 중에 하나. 그래 뭐 쉽게 표현하면은 광팔기 수법 뭐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는 조만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힘을 모으고 서로 다른 거는 조금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럴 생각이 있는 건지.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지금 오늘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났지만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생각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다른 게 향후 양보나 타협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이거 좀 확인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뜻을 얘기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주도하고 본인이 상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길 원하는 거 아닌가. 금태섭 전 의원도 그걸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걸 좀 내려놔야 스펙트럼이 넓은 예. 수권 정당, 전국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저도 이준석 대표한테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런 수권 정당, 전국 정당,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브랜드로 담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이 고려하고 있는 비명계라든지 예. 이렇게 이제 야권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오기가 어렵다.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도 컨셉이 될 수 있다. 그건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또 그런 성향에 잘 맞는 그런 지지층을 겨냥한 예. 아주 이제 가볍고 그렇게 톡톡 튀는 그런 정당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전국 정당, 수권 정당 이런 건 아닌 거죠.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조언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근데 그러면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뭐 이제 즉답은 없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예. 마치 뭐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이준석 그 원맨식의 예. 그런 신당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만나셨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조언도 하고 약간 분위기를 그리고 약간 열어두기도 하셨어요. 뭔가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네 분 패널 앞에 OX 팻말 있잖아요. 이게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 좀 드리죠. 자,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오늘 만났는데요. 결국에는 신당이라는 형태로 함께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정확하게 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X와 O가 갈라졌어요, 지금요. 자, 그럼 일단 민현주 전 의원님이 X 고르셨잖아요. 들고 계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두 분 비쌀 것 같은데 저 민현주 전 의원님 들어보죠. 왜 X? 같이 못 간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금태섭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같은 정당에 있었던 적도 없고 같은 회 때 국회의원 한 것도 아니라 잘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는 금태섭 의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토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당 창당 이야기를 벌써 6개월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거 보면 일찍했죠.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젠다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성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토론을 해서 오랜 고민 끝에 뭐 하나를 주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룻밤 사이에 고민해서 탁탁탁 던져나가고 대중에게 그 소구력이 있는 주제들을 던지는 데는 정말 타고난 전 재주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런 점에서 금태섭 의원과는 맞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러면 신당 창당에서 처음에 세팅할 때 같이 뭐 이런 거 예. 정강 정책 이 부분부터 상당 부분 이견이 있어서 어렵다. 같이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X. 박원석 의원도 지는데 박원석 의원님 아까 얘기하신 걸로 가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서영주 부대변인은 네. 함께 갈 걸로 전망한다. 당연히 함께 가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민현주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서로 달라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르니까. 금태섭 의원이 가진 성질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진 성질이 보완제예요. 보면 이 금태섭 전 의원이 6개월 동안 했는데 세력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추진하는 바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큰 정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전 대표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조립의 그 맥락과 같은 달인께서 거네. 조립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 빠진 게 양양자 의원이 있어요. 지금 안 나타났지만 그래서 거기는 이미 창당 작업을 마쳤잖아요. 예. 플랫폼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둘만 붙여놓으면요 언제든 발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둘은 갈 수 있다고 안 갈 것 같으면 이준석 전 대표 만나지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그래서 가긴 갈 것인데 예. 여기에 제 개인 사견을 붙이면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가긴 가는데 또 사견을 붙이겠습니다. 가긴 가는데 갈라질 수도 있다. 오래 못 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럼 서영주 부대께 잠깐 추가하면 거기 같이 가는 거에 혹시 비명계도 같이 간다고 보십니까? 또 늘 빠짐없이 비명계가 들어오지만. 아니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근데 정치는 열려 있으니까요. 생물이니까 누구든 비명계도 같이 갈 수 있겠지요. 예.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움직이는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충분히 총선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투쟁하고 공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섣불리 움직여서 좋을 게 없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같이 가긴 하지만 오래 못 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요. 금태섭 의원이 얼마만큼 이준석 전 대표를 견뎌낼 것인가. 그걸 한번 견뎌낼 것인가라고 지켜볼 그 관점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견뎌낸다는 뜻을 다르게 들리면 덜 벗긴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의 그 속도전에 비해서 금태섭 의원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답들이 오늘 대답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지금요. 뭔가 견뎌낼 거다. 함께 가긴 하지만 오래 가기는 뭐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망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뭐가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요. 자, 이 주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 짚어봤고요.